안녕하세요. 목적이 이끄는 치과 원치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위한 뼈이식, 특히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술식과 그리고 미니멈 인베이시브 본 그래프트 테크닉에 대해서 케이스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결과를 표현하는 곳은 연조직입니다. 이 연조직은 임플란트와 그 아래 뼈를 지켜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미적이고 튼튼한 연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래 뼈가 중요합니다. 연조직과 경조직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전통적인 지별 방법으로 시행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케이스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오셨던 40대 남자 환자로 전체적으로 매우 심한 치주염 상태로 치과 치료를 최대로 미루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결국 약 2년에 걸쳐서 치주 치료와 발치 임플란트를 통해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정기 점검만 필요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상악 우측에 발치 후 상악동 쪽까지 약 2mm 정도의 뼈만 남을 정도로 매우 심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악동 거상술만으로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경우였지만 크라운 루트 레이셔를 조금 더 맞춰서 심리적으로 만들고 관리가 잘 되는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과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시술해야 했습니다. 뼈이식의 양과 범위에 따라서 GBR의 난이도가 다르지만 많은 저자들은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연조직이 부족하여 많이 뼈이식을 하는 만큼 연조직도 늘려서 터지지 않게 봉합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든 수술 결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식량이 많고 어려운 케이스도 소위 말하는 파스라는 원칙을 잘 지키면 임플란트를 위한 뼈이식의 결과는 무난히 얻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클로저, 안지오제니시스, 스페이스 크리에이테이션 앤드 메인티넌스, 그리고 스테빌리티 오브 운도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고 협측의 얇은 버칼 플레이트를 두껍게 강화시키거나 혹은 몇 개의 노출된 스레드를 덮기 위해서 하는 본그래프트 같이 작은 본그래프트는 어렵지 않게 성공률을 높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와 같이 거의 치근 전체에 해당되는 약 8mm 이상의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지만 결국은 이 파스 원칙만 잘 지키면 어떠한 GBR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 여러 선생님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을 통하여서 거의 10mm 이상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여서 원하였던 만큼의 뼈를 만들었고 성공적인 임플란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6년 이상 정기적으로 저희 치과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결과를 누리고 계십니다. 물론 치주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더 많은 주의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본이 잘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스 이동골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파스 원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어떠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술 동영상입니다.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악동 거상술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시술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파스라는 원칙은 스페이스를 잘 만들고 그래프트를 머티리얼을 스페이스에 잘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만들어진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GBR 테크닉의 핵심 원칙을 다
간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텍스 TR 멤브레인을 사용하여서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을 실시했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러한 수처 테크닉, 약간의 변형된 호리젠탈 매트리스 수처인데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운두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잘 메인테이넌스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GBR 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이태리의 닥터 스타볼라라는 구강외과 의사가 이 봉화법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였고, 이 봉화법을 서스펜디드 익스터널 인터널 수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봉합으로 봉합 시 발생하는 텐션을 충분히 확실히 없앨 수 있어서 오그멘테이션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사실 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도 이렇게 운두를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GBR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운 케이스도 확실하게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작은 범위의 GBR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멈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같은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운두를 열어서 조작을 하고 봉합을 할 것 같으면은 다시 꾸밀 것 같으면은 절개를 하지 않고 그 모든 실수를 끝내고 이제 결과를 만들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전통적인 GBR 방법에 제가 하는 키포인트를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제 케이스를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과거의 방법보다도 지금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미니멈 인베이시브 방법으로 똑같은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으면은 더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여러 개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고 이제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임플란트를 할 때 언제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트리트먼트 플래닝과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치가 결정된 분들이 치과에 오셨을 때 언제 발치를 하고 언제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치과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가 제일 유리할지를 선택해서 심을 것입니다. 발치 즉시 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조직 치유만 된 다음에 할 것인지, 견조직 본 모츄레이션까지 된 다음에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 그래프트 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GBR 수식은, 특히 많은 고리식이 필요한 본 오그멘테이션은 사실 발치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발치가 되어서 힐링이 다 되신 분들이 오는 경우에 본이 많이 부족해서 그때 대량의 본 이식이 필요할 때 하는 실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발치할 때 이미 오셨어도 에이펙스까지 거의 본이 넘어갔고 루트가 그 점막에 걸쳐만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할 때 와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GBR을 할 때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이든지 그 테크닉을 오늘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터널 테크닉을 통한 미니멈 인베이시브 본 서저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 혹은 GBR에서는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오픈 멤브레인이라는 테크닉이 약간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발치할 때 즉시 심을 수도 있고, 뼈가 안 좋은 경우에 혹은 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기보다도 발치할 때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으로 본 그래프트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다 치유가 일어나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딜레이드 프로시저를 해야 되고, 그때 GBR 없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연 식립을 해야 될 경우에는 GBR이 해야 될 때가 많고, 그럴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할 때는 우리가 발치와의 운드 힐링 포텐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해서도 상피의 에피젤라이제이션과 본 그래프트의 머추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는 게 있으니까 GBR을 할 때도 멤브레인이 오픈이 되거나 운드가 오픈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프트에서 성공적인 요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스 원칙, 스페이스 메인테인 앤드 메이킹, 그리고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즈입니다. 자, 치료 계획과 타이밍에서 생각할 때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뼈 이식을 할 때 과연 임플란트를 같이 심을 것인가 나중에 심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아마 16년, 17년이 다 돼가는 케이스인데, 그때 본 그래프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때는 CT가 없었지만 본 그래프트를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다 하고 했고, 본 그래프트와 임플란트를 같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운드가 벌어져서 결국은 본 그래프트가 실패를 했고, 결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심었던 임플란트는 골주착이 되어 가고 상처는 열렸고 본 그래프트는 날아갔고, 원하는 레벨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서 스레드는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처음에 심었던 임플란트를 골주착이 됐기 때문에 어렵게 뽑아야 되고, 다시 GBR을 하고 다시 어렵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그렇게 간신히 만들었던 케이스도 원하는 만큼의 CR 레이셔 전치부니까 더욱더 심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교훈을 얻어서 그 그래프트 양이 한 3, 4mm 정도 되는 경우에 버칼 스레드 정도에 좀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GBR을 할 수가 있지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4mm 이상이 되고 호리젠탈 디펙트와 같이 큰 경우에는 안전하게 본 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렇게 제가 경험적으로 얻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본 그래프트도 거의 필요 없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얻은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결과도 좋고 쉽고 치과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편한 케이스죠. 이거는 이제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했는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멤브레인을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통해서 두어도 에피셀라이제이션 상피화가 되고 그 아래쪽에 본 머추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본 그래프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역시 발치할 때 오셨지만은 브릿지를 권유해 드렸는데 뼈 이식을 통해서라도 임플란트를 하시겠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켓이 그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원하는 픽스 사이즈를 심기에는 작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켓 프리저베이션 이상의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 아니라 보통의 GBR과 하는 거랑 똑같이 그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얻는 그런 GBR 테크닉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모두 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릴 두 가지 주제, 전통적인 GBR 테크닉과 그 요령, 그걸 케이스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새 선호하고 있는 미니멈 인베이시브 터널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인 혹은 수평적인 골 디펙트가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GBR을 먼저 하였고 고텍스 TR 멤브레인을 사용하였고 바이오스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열어서 본이 성숙이 잘 된 것을 확인하였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는 그 원칙, 파스 원칙을 다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스페이스를 확실히 만들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절로 거의 본이 형성된다. 이것이 GBR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이 원칙을 어떻게 임상 시술 과정에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어렵다고 했는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면 쉽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상악동 고상술은 물론 기본적인 테크닉을 잘 익혀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잘 익힌 다음에는 굉장히 예지성 있게 프리딕터블하게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즉 상악동 고상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본그래프트 그중에서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은 어렵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 만드는 게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페이스를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상악동 고상술의 시술 결과를 얻는 것만큼 쉽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GBR 테크닉은 이제 어떻게 이 원칙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물론 고텍스 TR 멤브레인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아주 편하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상업적으로 더 이상 고텍스 멤브레인이 얻을 수 없는 지금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제 기법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은 이제 티타늄 메쉬를 사용해서 얻은 분들은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TR 고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케이스인데 디펙트가 큽니다. 여기 원하는 만큼의 본 그래프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원하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플랩을 디벨로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다 덮을 수 있어야 되고 텐션 없이 수출할 수 있을 만큼 플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만큼 연조직을 늘려야 되고 저런 방법이 릴리징 인시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스페이스의 그래프트 머티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저 플랩을 텐션이 많을 텐데 원래 모양보다 볼륨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저것을 디센스 창성 열개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것만 마스터하면 사실은 어떠한 GBR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서스펜디드 익스터널 인터널 수처는 사실은 약간의 변형된 모디파이드 하리젠탈 매트리스 수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호리젠탈 매트리스 수처를 하신다는 것을 머리에 놓고 제가 지금 키포인트로 주로 사용하는 수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처에서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텐션 브레이킹 역할, 하나는 멤브레인 홀딩 역할을 합니다. 설측에서 시작하여서 버칼 쪽으로 지나는데 버칼 쪽에서는 플랩을 관통하지 않고 서브 페리오스티움 스페이스 랩 니들이 통과해서 리치를 지나서 다시 팔레탈로 들어와서 매듭을 만듭니다. 하나는 릴리징 인시전의 에피칼 쪽으로, 하나는 릴리징 인시전의 코로날 쪽으로 지나서 각각 멤브레인 홀딩과 텐션 브레이킹 역할을 하는 수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처 테크닉으로 비록 고텍스 TR 멤브레인처럼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하는 역할은 콜라겐 멤브레인에서도 떨어지지만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테크닉, 수처 테크닉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제자리에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아무리 플랩을 많이 디벨로핑 하여도 텐션 프리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 수처에 있습니다. 그 수처를 지금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처 머티리얼은 주로 저는 포제로 모노크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업저버블, 흡수성이고 모노필라멘트입니다. 이러한 타입의 그 수처로는 회사에 따라서 모노크릴도 있고 모노신도 있고 저는 주로 텐션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포제로 사용 포제로 모노크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게 벌써 한 7, 8년 전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고텍스 멤브레인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얻을 수 없지만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똑같은 기법으로 하면은 스페이스가 콜랩스 되지 않게 이렇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 운두가 사실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는 원장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고텍스 멤브레인이 많이 판매가 안 돼서 상업적으로 판매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결코 운두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고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했을 때 운두가 벌어지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에서 굉장히 원하는 결과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을 때는 비록 약간의 운두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손해가 되지만은 고텍스처럼 왕창 망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하고 또 과거 한 7, 8년 전 즈음에 고텍스 멤브레인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비교하는 논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처해낼 결과고 당연히 이렇게 수처를 하게 되면 운두가 벌어질 염려가 없고 이렇게 한 4, 5개월 지나게 되면 원하는 단단한 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을 얻게 되면 임플란트 쉽게 할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사진에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GBR을 하지 않았으면은 임플란트를 참 심기도 어려웠겠고 예쁜 임플란트를 만들 수 없었을 텐데 싱글룸에 스크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픽서를 잘 심어서 이분 한 7, 8년 됐는데 아주 스테이블하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터널 테크닉을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터널 테크닉은 지금 보여드렸던 지금까지 전통적인 GBR 방식과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보여드렸던 전통적인 GBR 테크닉에서는 수처하는 거 신경 써서 해야 되고 플랩을 많이 여니까 아무래도 서지컬 리스크가 있고 환자 불편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열어서 수술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다 꾸밀 것 같으면은 아예 인지전을 그치 않고 다 수술을 하고 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터널 테크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런 케이스를 시술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수술하기 전에 리치 상태는 본클 그래프트 없이는 아이디얼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는 그런 케이스죠. 자, 텐팅 스크루를 사용하였고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였고 원하는 사이트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자,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터널 테크닉을 통한 미니멀 인베이시브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